최근 TVN 예능 은퇴 설계자들 화제입니다.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기획한 예능이라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저 역시 이제 은퇴를 슬슬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 거기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습니다. 방송은 은퇴를 준비하는 연예인과 함께 실버타운을 탐방해 시설을 소개하고 실제 실버타운 거주자의 얘기를 들어보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을 보다가 평소 궁금했던 실버타운 시설과 세부 비용에 대해 정리한 영상입니다. 은퇴 설계자들 5화 손범수 진양의 아나운서가 출연했죠. 이때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을 방문했습니다. 뭐 실버타운 그동안 이제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막상 시설과 환경을 보고 나니 왜 노인들의 천국이라 부르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하루 삼시세끼 식사를 준비해주고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설거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2회 청소 서비스, 수십 가지 취미, 교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수영장, 널찍한 수영장까지 이제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의사가 있는 의료 서비스까지 정말 노후의 낙원이 있다면 아마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한번 실버타운에 입주하면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이런 일이 아니면은 밖에 나갈 일은 거의 없겠더라고요. 하루 온종일 다른 일 신경 쓰지 않고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이제 뭐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려면 얼마나 있어야 할까요? 이게 저도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래는 은퇴 설계자들 5회에 소개된 서울 시니어스 분당타워 타입별 입주 보증금과 월 생활비입니다. 일단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입주 보증금으로 작게는 3억에서 많게는 14억까지 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1인 기준 150만원에서 최고 280만원까지 2인 기준으로는 20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이제 내야 합니다. 요 평형에 따라 월 생활비가 나눠지게 되는데 이 평형이 실제로 이제 이거는 공급 면적이고 내가 거주할 때 실제 거주하는 공간은 여기에 50%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5평 정도에 나는 거주하고 싶다 우리 부부는 그러면 50평짜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50평짜리에 들어가려면 6억 3,700만 원의 보증금이 있어야 되고 1인 기준으로 약 200만 원, 2인 기준으로 250만 원 정도의 월 생활비를 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월 생활비가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월 생활비에는 세대 난방비, 주 2회 청소비, 부대시설 이용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 이용비는 어차피 이제 뭐 모든 거주자가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으니까 타입별로 비용이 다를 필요가 없는데 세대 난방비라든가 주 2회 청소비는 평수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은 평수하고 큰 평수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면 공간을 좀 넓게 쓰셔도 되지만 사실 부부만 지낸다 생각하면은 그렇게 넓은 공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월 생활비에는 세대 난방비 이렇게만 포함이 돼 있고 나머지 식비, 전기료, 케이블 TV 시청료, 인터넷 요금, 상하수도비, 급탕비, 소모품 교체 비용 등은 월 생활비와는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식비는 지금 밖에서 이제 뭐 직접 해 먹어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금 뭐 식자재비가 워낙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밖에서 뭐 식당에서 외식 한번 할라 해도 1인당 뭐 만원 이하로는 외식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식비는 자율 선택식 최소 40만 원 정도를 이제 시작으로 합니다. 그리고 월 60식 요거는 이제 하루 2끼 정도 기준이 되겠죠. 아침 안 드시는 분은 뭐 하루 한 58만 6,200원 한 달에. 그리고 월 90식 하면은
77만 2,890원. 요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인 기준이니까 2인 기준으로 하면은 기준으로는 부부가 이제 한 달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면 150만 원 정도의 밥값이 필요합니다. 150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밥값 좀 비싼 거 아닌가 생각 드는 분도 있겠지만은 집에서 식재료를 사다가 직접 해 먹고 남는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제 그 미처 해 먹지 못해서 상한 식재료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150만 원이 과연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더군다나 요 150만 원이라는 비용에는 설거지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설거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가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월 생활비는 매년 물가 상승 그리고 직원 인건비 상승 등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돼 있지 않다는 거죠. 월 생활비는 이제 그때그때 이제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반영하고 직원 인건비가 오르면 인건비 오르는 걸 또 입주민들한테 반영해서 월 생활비는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주해서 살고 계신 부부는 25평 거주 기준으로 매월 350만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2인 기준 생활비 350만 원. 요걸 이제 제가 역산해 보니까 생활비로 한 달에 200만 원. 2인 식비 두 분 삼시세끼 다 먹는다는 가정하에 약 150만 원. 그리고 기타 뭐 인터넷비나 여러 가지 이제 뭐 광열비나 뭐 이런 것들 하면은 한 30만 원 정도 해서 계산하면은 380만 원 정도가 계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날 출연했던 그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으로 이제 퇴임하셔가지고 부인의 연금과 사진작가였던 남편이 생활비를 지금 보태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셨으니까 연금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 이 정도 금액은 크게 부담을 느끼진 않으실 것 같아요.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입주하셨다는데 현재 생활에 너무 만족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버타운에 입주한 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서인지 평균 수명이 5년 정도 길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좀 놀랍지 않나요? 근데 실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거지 그리고 집 청소 이런 거에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러면은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마 부부싸움 할 일도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보증금 3억에서 5억 그리고 한 달 380만 원이면 실버타운에 입주해서 살 수 있습니다. 끼니, 청소로부터 자유롭고 운동,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실버타운 내에서 할 수 있어 생활비 외에 별도의 돈이 거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뭐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뭐 손주들 용돈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별개겠지만 그리고 이제 경조사비나 이런 것들 이때 되면 아마 친구 자녀 결혼식 뭐 아니면은 뭐 친구의 이제 뭐 그 뭐지 상갓집 방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니까 아마 경조사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나이 들면서는 그런 인맥 관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자연스럽게 또 그런 것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 4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가 좀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밥값, 청소비, 주거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이면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집에 생활비를 대충 계산해봐도 400만 원은 넘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만약 나이가 들어 자식이 독립하고 노부부 2명만 산다면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요? 지금 대충 계산해봐도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 직접 하고 이런 것까지 모두 하면서 내야 되는 게 관리비, 공과금, 식비 그리고 기타 생활비까지 하면은 최소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다인가요? 여기에는 이제 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생활한다 그러면은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비용까지 생각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4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들어서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 대신에 이거는 의료비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 가능한 거지. 만약에 지속적인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뭐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아우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80만 원이라는 실버타운 생활비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저는 좀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노후 생활을 실버타운에서 즐기는 것도 노후에 정말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최선의 선택지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헬스장, 사우나, 수영장, 탁구장, 의원, 물리치료실, 골프 연습장, 게이트볼장, 포켓볼장, 바둑실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실버타운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니어스에 이제 여기 실버타운에 입주하려면 단독 생활이 가능해야 입주 가능합니다. 이 단독 생활의 기준은 보행이 어렵거나 인지 기능 저하 시에는 입주가 제한되며 이는 계약 전에 문진 과정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입주하기 전에 만나서 뭐 현재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직접 묻고 눈으로 보고 그렇게 확인을 해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거죠. 시니어스 분당 타워만 해도 지금 입주가 밀려 있어서 내가 입주를 원한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꽉 차 있는 상태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제 계약 종료로 나가게 된다. 이게 보통 이제 이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년 계약으로 이제 입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계약하고 연장하지 않는 분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방송에 나왔던 서울 시니어스 이 실버타운은 서울 시내에 4곳, 분당에 1곳, 전북 고창에 1곳 총 6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분당타워는 뭐 서울대 병원 바로 이제 인근에 있어서 역에서도 그렇게 멀지 않고 고속도로나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뭐 숲속 한 중간에 있어서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저는 장점으로 보였습니다. 왜냐면 접근성은 결국에는 가족들과의 이제 소통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접근성이 좋아야 되지만은 실버타운에 일단 입주하면 야외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내부에서 운동이나 뭐 취미 프로그램으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평일 시간을 보낼 거고 주말 같은 데 이제 자식들이 이제 찾아오거나 아니면 자식 집에 방문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활동을 아마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여행이나 이런 걸 다니시면서 바깥 활동을 좀 하실 텐데 뭐 그런 활동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실버타운 내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다 갖춰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은퇴 설계자들에 소개된 실버타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